안녕하세요. 뉴키바이오 연구소의 윤태식입니다. 효소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효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소의 특징 첫 번째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그 단어가 생소한가요? 다른 말로 하면 효소는 그 일편단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에 밖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즉 효소는 한 사람밖에 좋아하지 않아요. 즉 다른 표현을 좀 더 드리면 자물쇠와 열쇠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자물쇠 하면 하나의 열쇠밖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효소도 하나의 생화학 반응에 밖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 300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의하면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300만 가지의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 기질 특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효소가 아니라 다양한 효소를 먹어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효소의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요. 두 번째 특징은 수소이온 농도에 따른 변화입니다. pH라고 들어보셨죠? 수소이온 농도. 이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도 이 효소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소화효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pH에서 반응을 달리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아밀라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자꾸 잘 씹으면 이게 단맛이 나죠. 그거는 아밀라제가 소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밀라제 같은 경우 우리 침 속에서 한 7.8 정도의 pH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로 내려가면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펩신은 강산에서 작용을 해요. pH가 한 1.2나 1.8 정도에서 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해요. 이 pH는 거의 예를 들면 우리 염산 아시죠? 우리 염산, 공업용 염산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닥에 보면 시멘트까지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 정도의 pH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위에서 분비가 돼야 펩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면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트립신은 보통 7, 8 정도, pH가 7, 8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대사효소 같은 경우에는 체액이라고 들어보셨죠? 체액이 7.35에서 7.45, 그 사이를 우리가 약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효소가 활성을 띱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체액이 7.35에서 7.45를 항시 유지가 되려면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해야 pH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액의 약알칼리성뿐만 아니라 우리 소화기관에서의 소화효소가 제대로 pH를 유지를 해주려면 우리 몸속에 전체적인 영양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그런 효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효소의 특징은 온도에 따른 변화예요. 이 효소는 한마디로 열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즉 한 35도에서 40도 정도에 가장 활발하게 이 효소가 일을 잘 하고요. 그렇지만 이 4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효소가 점점점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7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효소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효소가 열에 약한 이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이 생식일까요? 화식일까요? 네, 가공식품은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음식도 대부분은 끓이고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열이 보통 100도씨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 음식 속에서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효소가 있어도 거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효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의 식생활이 많이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그런
화식 위주의 그 식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별도의 이런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효소의 특징은 수분입니다. 수분에도 되게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수분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처음에 폭발적으로 막 반응을, 그 화학 반응을 이렇게 막 일으키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효소의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이걸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물을 만나면 처음에 빨리 그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되게 유리한데 시간이 경과하면 그 효소로서의 그 기능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효소는 액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왜 그 뭐 매실 효소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효소 담근다 하잖아요. 그런 그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효소 속에는 실제는 효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 발효해서 효소가 처음에 생성됐다가 그 숙성되는 과정에서 거의 효소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수분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 감소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효소가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를 갖고도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밥 한 공기를 그 소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한 36.5도 요 정도의 온도에서 한두 시간이면 이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소화 효소가 아닌 그 일반 인위적으로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염산 있죠. 염산을 거기다 붓고 500도씨로 끓이면 그 밥이 소화가 돼요. 그럼 엄청난 그 에너지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우리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적은 에너지로 다양한 그런 생화 반응이나 우리 신진대사를 돌리는 아주 귀중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효소의 특징을 통해서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